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필리핀 국제결혼에 대해 관심 가지는 분들은 꼭 보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좀 있고, 국제결혼 이제 국제결혼 이전인 연애 단계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국제결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앞으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 국제연애에 대한 인식과 어떤 그런 좀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결혼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국제결혼 약간 그 매매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줘가지고 모선 나라 이제 여자나 이제 농촌에 이제 어떤 그런 노총각들이 홍기를 놓쳐가지고 한국 여자 결혼 못하니까 이제 거금을 주고 그 중국에 이제 적경 지역에서 배 타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주고 만나는 그런 식의 결혼을 우리는 국제 결혼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국제 결혼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이제 연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그런 국제 결혼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국제 결혼하면 좀 노총각 분들, 그리고 그런 이제 시외곽 지역, 시골 지역, 아니면 이제 뭐 어촌 지역, 여자가 없는 그 남초만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도전했다면, 지금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요즘엔 뭐 전문직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왜냐, 이런 직업군들이 많아져야 그 국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자분들이 아마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뺏긴 입장이잖아. 뺏긴 입장이에요. 올해 국제결혼 커플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하기에 한 25,000쌍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제결혼 커플 숫자가 16,50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내 결혼 혼인 건수가 19만 1000인데 그 중에 국제결혼이 16,500. 맞는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000은 넘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예, 16,666건이네요. 거의 얼추 맞네요. 그 중에 한국 남자, 외국 여자의 어떤 국제 결혼은 12,000. 그리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는 4,600. 이 정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고, 한국 아내와 외국 남자는 거의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이혼율은 오히려 한국 남녀 이혼율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뭐라고 하는데, 베트남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이혼한다, 도망간다, 이혼율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국가보다는 좀 높은 게 사실인데, 그래봤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반절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남녀 결혼해서 이혼 할항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에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이혼율은 국내 남녀 이혼율보다 훨씬 반이 넘어요. 반이 넘고, 심지어는 한국 여자, 일본 남자 이혼율은 거의 한국 이혼율의 거의 2배. 웬만하면 이혼한다고 해요. 웬만하면.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외국 남자를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여자를 감당하기 버거운 거죠. 예, 이 통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해 봤을 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5,000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올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국제결혼 비중이 많아질수록 아마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여자분들은 많아질 거예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 지금 한국 남녀 간의 어떤 국제결혼 숫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결혼 비중이 커지고 있어. 그러면 점점 가면서 국제결혼 어떤 덩어리는 커지는 거죠. 그럴수록 국제결혼이 가지고 있는 힘은 커지고, 국제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남들은 또 국제결혼으로 관심을 돌린단 말이에요. 왜냐, 점점 가면서 한국 여자들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국 여자분들. 왜 남자들이 먼 데까지 굳이 각오하고 외국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만큼 한국 여자들이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도드라질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혼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국제결혼 해가지고 외국 아가씨 넘어오면 우리나라 인구수 늘어나죠. 성비가 맞아요. 여자들이 넘어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쪽 나라에서 인구가 주는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느는 거예요. 여자 인구가 늘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태어나면 자녀 숫자까지 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국제결혼을 하셨던 분이 노산이나 기형아 출산 때문에 고통받는 분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좀 많죠. 그분들 평균 이제 혼인 나이가 22살, 23살이에요. 한국 여자 평균 혼인 나이가 32.3살입니다. 한 19살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은 19살, 20살에 결혼해요. 그 사람들 노처녀가 24살, 25살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 나이 고등학교 때도 결혼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자의 어떤 가해 능력은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절대적이에요.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당연히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갖다 보니까 뭐 노산의 위험도 없고, 그리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뭐 애를 적게 낳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한 명만 낳자, 한 명만 잘 기르자 그런 것보다는 형제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국제결혼 한 국가 중에 태국하고 이제 뭐 방글라데시,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이 많은데 이쪽 나라들은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나라예요. 굉장히 높은 나라죠. 보통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동인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국조령 해가지고 이제 좀 결혼한 지 꽤 되는 분들 보면 자녀가 2명 정도 있을 겁니다. 뭐 외동도 있겠지만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와이프 필리핀 사람인데 와이프가 말하기 1순위는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고 2순위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랍니다. 미국인과 결혼하는 원하는 것은 일단 언어가 되고 미국 시민권 따는 것이고 그 다음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정적이다 보니 처가 식구를 도울 수 있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의 월급을 갖다가 자기 처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처가 먹고 살 정도로 도와주고 지금은 저랑 같이 노후에 쓸 자금 모으고 있습니다. 돈 못 벌어 온다고 타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지금 와이프랑 사는 거 후회한 적 없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미국도 국제결혼 시장이 활발한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에드워드님 말씀하셨는데 활발해요. 미국도 지금 미국 본토의 여자들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미국도 여자들 상태가 안 좋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미국은 또 알리몬이라는 거지 같은 미국 그 이혼 양육법 때문에 남자가 결혼했다 개털되는 사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 미국 아가씨한테 다 퍼져. 상태도 안 좋은데. 그래서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베트남이나 유럽 국가 이런 쪽으로 국제결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하고 베트남 얘기했는데 뭐 제 방송에도 필리핀 아가씨하고 연애하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이제 필리핀하고 이제 베트남은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모계사회가 뭐냐면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머니 역할이 아닌 게 아니라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집안 가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필리핀과 베트남 가보면 정말 새파랗게 어린 정말 약간 고등학생 정도 돼보이는 여자분들이 막 일하고 막 자전거 타고 머리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일하는 것들을. 남자는 탱탱채 놀아요. 보통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 보면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얘아들이 막 나와가지고 일해가지고 먹여 살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한국에 오고 싶어요. 왜 오고 싶어 하냐면 일단 그런 필리핀과 이제 베트남에서 여자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1인당 구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원 정도예요. 1인당 구비소득이.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치면
3,460달러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35,000달러입니다. 2021년. 그게 10배죠, 10배.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10배. 베트남도 별로 안 높아요. 베트남도 3,75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결혼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한 2달 일하면 1년치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뭐 놀고 먹겠다 하는 분들 잘 없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면 자기들 고국에 돈 보내주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국제 결혼하신 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베트남, 필리핀 결혼하신 분들 보면 이제 애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 잠깐 하고 바로 일하러 가요. 일 바로 구합니다. 공장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지방의 공장 같은데 보면 아침에 보면 약간 체구가 작은 피부색이 다른 약간 외국 여성분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볼 수 있어요. 옥타인도 쉽게 볼 수 있을 거면 구미 공장 같은 데 가면 약간 보면 이제 베트남, 필리핀들은 티가 나요. 약간 중학생 같아. 약간 여중생 같아. 그러니까 체구가 작거든요. 160이 안 되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새벽에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걸 부릉부릉 가면서 이제 가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구미에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지방 공장 같은 데는 그런 분들 한 새벽 6시 반, 7시 되면 그 스쿠터나 아니면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걸로, 오토바이나 아니면 이제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따릉이 같은 걸로 출근하는 거 많이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는 그게 대중교통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카풀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광경이지 이게. 아, 김천이 많다고. 김천 혁신도시. 아, 그럼 이 말은 또 뭐냐 하면요, 이건 또 여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저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해요. 워낙에 그 노동 근성이 좋아. 일을 정말 잘해요. 저분이 돈만 제대로 주면 일을 잘한다니까. 그래서 보통 베트남, 필리핀 여자분들 고용하는 보통 이제 그 사장님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오히려 그냥 일반 한국 아가씨 쓰는 것보다, 아줌마 쓰는 것보다, 아줌마도 말이 많거든. 근데 그 베트남, 필리핀 아가씨 쓰면 체구도 짜고 말랐는데 일 잘 쳐낸단 말이에요. 잘 쳐내니까 뭐 군소리 안 하니까, 돈만 제때 주면 뭐 군소리 안 하니까 뭐 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하면, 공장에서 일하면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안 된 돈이지만 자기 나라 비교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달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230만 원 번다고 치면 자기 나라에 한 반년치에 반년치 돈을 한 달에 버는 건데 당연히 일하면 땡큐죠. 한 6달 일하면 거의 3년치 돈 벌 수 있는데 왜 일을 안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거기서 이제 고국에 한 4, 50만 원 갖다 주고, 한 용돈은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은 이제 뭐 한국에 생활하는데 뭐 돈 보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뭐 베트남, 필리핀 이쪽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여자분들이 아직 공장 일할 데가 없어. 나 이게 걱정이야.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 이분들이 많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이제 여자들이 안 하는 3D 업종이나 공장 업종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이런 간의 수공업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여자들이 나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아무래도 이게 들어오면 확실히 여자분들한테 좀 적잖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거야. 이거를 그냥 무시하지 못할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국제 결혼하는 남자들 막 까잖아요. 배 아파서 그래요. 위기감 느끼고 있는 거야. 앞으로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고 점점 이제 커플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동네에 보더라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한국말 능숙하게 쓰는 거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말을 잘해요. 말 잘해. 사투리 씁니다. 한 3년 4년 쓰면 이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것도 마! 이런 말도 써요. 잘 쓴다니까. 그래서 약간 내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 그 공장에 그 일했던 분이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인데
전화로 말하는데 한국 사람인 줄 예. 아, 네네네. 아, 잠깐만요.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면 기다리고 있는. 아, 그럼 제가 그거 갈게요. 하면서 오는 거야.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이더라. 근데, 말을 너무 원어민처럼 해가지고 놀랬다니까, 이게. 진짜. 놀랬어요. 전화로 들었는데,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니까, 이게. 오래 산 분들은요, 여러분 한국말 하는 여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억양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뭔가 놀러 댕기고, 어? 지금 뭔가 자도 취할 때가 아니야. 이거 한 3년, 4년 지나면 진짜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네. 판도가 많이 달라진다니까? 판도가. 옥탄이 저기 뭐야, 대구에 저기 현풍이나 농군 같은 데는 베트남 아가씨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학교를 보내면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요. 왕따 당합니다. 한국 본토 출신들이 왕따를 당해. 텃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이렇게 됐겠냐고. 과연 한국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없을까? 책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앞으로 느끼시 될 겁니다. 점점 이제 늘어날 거니까.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